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3%대 하락을 보이면서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이탈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바닥으로 내려꽂는 건 아닌지 정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하락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제가 보는 이 맥점의 딱 차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차트 보시면은 아래에 뭐 든든한 이 지원군인 이 6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힘차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오는 거지 이 매도에 대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을 하고 나면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인 횡보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올라옴으로써 이제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방향성이란 걸 다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제 하락 원인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니까 1분만 좀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강한 거는 결국 뭐 연준의 이 변심 때문이죠.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좋았던 증시가 이제는 이 인하는커녕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국제유가 역시도 뭐 브렌트유가 118달러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유가가 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 악순환고리에 딱 갇혀버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장에서 꼭 나오는 이 단골 핑계가 있죠. AI에 쓴 돈이 너무 많다. 뭐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억지 조정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타이밍에 뭐 이런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유가예요. 유가. 결국 이 고유가 시대가 되면은 다시 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게 바로 이 에너지죠. 오늘 뭐 전력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사실상 지금 이 시장 대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 역시 뭐 현저히 적은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원전이에요. 이 마지막의 상승도 어떻게 보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이 된 거죠. 지금 주가가 이 하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락 N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횡보를 했었던 이유가 이 고유가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이 원자력이 부각이 되면서 제가 말한 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파동에 대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우리 기술에 대한 뭐 횡보가 이 눌림이 이걸 이제 추세를 꺾였다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우상향 속에서 나오는 이제 건강한 눌림목이자 그냥 횡보세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마지막 라스트 구간에서 한 번 더 흔들고 이 박스 하단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 전환을 만드는, 그래야지 이 지겨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우리 기술은 철저히 제가 보는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 60일선이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뭐 힘을 모으는 뭐 횡보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이 방향성이 터져 나올 때라는 거죠. 맥점 차트를 봐도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 기술 지금 다시 이 맥점 밴드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에 들어온 자리는 이 단순한 이 하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던 아주 좋은 가격대에 다시 한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의 상승이 원자력의 악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섹터가 다시 튀어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흐름도 보면 지난 시장에서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시장 하락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충격파 나왔기 때문에 그땐 같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서 이 우리 기술 역시도 같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00원 라인대에서 3만원 라인대까지 아주 한파동을 시원하게 쏘아 올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같이 먹었던 그 수익이죠. 근데 그 상승에 대한 흐름과 파동에 대한 움직임은 다르지만 판박이에 대한 이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이 노란 밴드 라인을 지지로 방향성을 돌렸는데 지금도 우리 기술 횡보를 하면서 이 밴드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횡보는 세력들도 매집을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행보는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때에도 이 밴드의 하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내주면서 이 엄청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역시도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 횡보 구간 역시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 스프링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길고 옆으로 길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우리 기술은 최초 처음 밴드에 터치할 때 이 2만원 라인에서 이 1차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리고 현재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이 하락 구간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매수의 사인까지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고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 추매의 자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 맥점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신호 여러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이 라인에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여기선 매도를 이야기하고 현재 이 박스에서는 다시 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후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